마이커스 엘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임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각각 엘리는 캐나다에서의 어떤 생활 경험이 있고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. 네. I love maple syrup. 그래서 네. 첫 번째 네, 첫 번째. 일단 갈 생각은 처음에 없었어요. 일을 하다가 영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서 영어 학원을 등록하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어 학원 친구들이 다 막 캐나다, 호주, 워홀 막 어학연수를 다 가대요. 그래서 나 너무 가보고 싶다 해서 사실 캐나다를 처음 그러니까 결정을 하게 된 거죠. 그렇게 캐나다를 가게 되었고, 그리고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어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쓰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, 사실. 근데 이제 캐나다를 가면 거기 영어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더 재밌고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캐나다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처음으로 캐나다를 가게 됐죠. 처음에 갈 생각 없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원래 갈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영어에 대한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뭔가 갈증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원래 제가 전공했던 어떤 체육 쪽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플 점수가 필요했는데 토플 점수를 공부하면서 좀 이 언어에 많이 빠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교육대학원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, 대학원을. 그래서 나도 처음부터 유학 가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영어가 좋다 보니까 내려진 자연스러운 어떤 경로가 이런 게 보였던 거죠.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. 그래서 결국 그럼 저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그 경로가 그렇게 연결이 된 그쵸. 케이스네요, 둘 다. 그쵸, 처음부터 근데 왜 미국이었어요? 캐나다도 있었는데? 저는 그냥 아예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. 왜요? 왜는 캐나다 없었어요. 싫으세요? 그냥 나한테 미국밖에 없었어. 아, 그래요? 그리고 그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너무 영어를 너무 잘하고 와 진짜 너무 멋있고 그래서 진짜 나 저렇게 영어 멋진 사람이 돼야지. 그러게 그 당시에 뭔가 캐나다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는데 그냥 미국밖에 생각이 없던 것 같아. 확실히 근데 뭐 영어 하면 미국이 먼저 떠오르긴 하죠. 파이팅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. 네, 무조건 가세요.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세요. 정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이 진짜 넓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, 캐나다를 가면서. 근데 어떤 현실적인 고충에 많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. 전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다 내려놓고 가는 걸. 다 내려놓고 가는 것도 다 경험이고, 또 거기에서 그냥 어떤 일이 다음날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약간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게 약간 성격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 성격이 걱정이 많거나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. 불안이 많고 이러면 가는 것부터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닐 거예요.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될 대로 되라,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자. 그리고 전 항상 워홀이나 뭐 어학연수가 됐든 다 똑같이 가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면 돼요. 우린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.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. 몇 살이 갔죠? 24살인가 5살 갔죠. 우리 둘 다 그렇게 막 어렸을 너무 때 어린 갔죠. 나이에 간 건 아니죠. 그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하나의 너무 좋은 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안 가보고 경험을 안 했으면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평생을 그냥 그때 가볼 걸 후회 그런 거 하지 마요. 그냥 가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.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죠. 하지만 그것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 티나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? 그냥 있었죠. 왜냐면 딱 그 결정적으로 그냥 가야겠다라고 내렸던 그 띵이 뭐예요? 그게 딱 이제
일을 했던 연수가 이제 차였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. 1년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이직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1년, 2년 이런 걸 채우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내 선택에서 영어, 캐나다, 경험, 새로운 이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뭔가 이어진 것 같아요. 그 경로가.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캐나다를 안 갔다 왔으면 지금의 저도 지금의 라이커스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마지막 하나. 이제 부모님의 반응,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응 궁금하고 두 번째, 팀장님 그럼 퇴직금을 받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? 그럼 엄마 아빠의 어떤 서포트는 전혀 없었어요? 하나도 없었죠. 대단하다. 나랑 완전 반대네. 엄마의 서포트는 없었고 부모님의 서포트는 없었고 제 돈으로 다 갔고 사실 그게 좀 불안했죠. 왜냐면 월급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월급이 끊기고 수입이 정기적으로 있던 게 없이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정말 불안함을 갖고 가는 거였거든요. 근데 갔고 그리고 제가 간다 했을 때 부모님이 사실 막 갔다 와 이런 분위기셨어요. 워낙 저희 막 우리 부모님 분위기가 막 가야 돼? 가지 마 설에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 컸는데 제 결정에 맞고 일해라 절해라 하지 않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. 그래서 추천한다. 저 너무 추천해요. 지금도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건 가서 고민하세요. 가시고요.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.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하세요. 저도 추천해요. 근데 이제 팀장님은 생활 영어를 준비해서 워홀을 간 거고 나는 시험 영어를 준비해서 유학을 간 거다 보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무조건 하고 가야지 추천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가고 싶어요 뭐 영어 못해도 요즘 그냥 가서 늘 것 같아요. 가서 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뭐 그런 릴리가 했던 말처럼 우리 회원 중에 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애들끼리 잘 못하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미국 애들이랑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가는 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되게 이렇게 다른 인종 이렇게 다른 세상 이 같은 지구 아래 이렇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느끼면 뭔가 그 이상으로 좀 시야가 많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. 세상을 바라보는 게. 그래서 추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내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의 생활 방식 안에서 그 언어로 살아간다는 거는 좀 되게 특별한 경험 같아요. 어디서 느껴볼 수 없죠. 한국에서. 그쵸. 참 다른 듯 비슷하고 비슷한 듯 참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. 가장 좋았던 점은 그 학교 안에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저는 어떤 이벤트, 어떤 생일 파티 다 갔어요. 초대받으면 다 가고 내가 주최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제가 있던 동네는 에이시안들이 많이 없었는데 거기 있던 유일하게 중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뭐 모르겠어요. 그 유학생 애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몇몇 뭐 독일에서 온 애 몇 명을 추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나 할 건데 같이 해보자. 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 애들 조금 뭐 어느 나라 애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이 됐고 막 어디도 많이 데려가지고 밥도 많이 먹고 뭐 집에도 초대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몰랐지만 그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차를 태워주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제 테슬라였었고. 테슬라 타본 적 있어요? 너무 지금 기억에 그게 되게 놀이기구 같았던 기억이 있어요. 되게 그 승차감이 너무 좋았고. 그래서 좀 그런 교수님한테도 그냥 그분의 어떤 삶이 너무 멋있었고 영어도 뭐 당연히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았던 게 사실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그게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막 그렇게 막 참여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조금씩 되게 막 용기를 갖고 도전도 하고 약간 그렇게 못 알아들어도 그래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지. 그럼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셨구나. 네.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맨날 기숙사에만 있으면 뭐예요.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방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. 그럼 한국인이 거의 없었어요?
저랑 같이 살던 언니 음. 그리고 말고는 없었죠. 나머지는 다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어떤 교포 친구들이지 한국인이라고 보이기는 그냥 한국인 자체가 그 주에는 거의 없어요. 네. 일부러 그럼 그 주를 간 거야? 그런 이유 때문에? 한국인이 없어서? 아니요,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몇몇 학교 리스트가 있었어요. 제가 갈 수 있는. 근데 내가 가고 싶었던 데가 템플 유니버시티였는데 학교가 너무 좋아 보였어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엄청 학비가 높은 학교였고 오클라호마는 장학금 제도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시골인지 몰랐죠. 그냥 나도 이 주를 처음 들어갔고 근데 학비도 괜찮고 좀 학점 인정되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던 거지. 저 그 전엔 전혀 몰랐어요. 그럼 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는 반응이 어땠어요? 엄마 나 이제 뭐 미국 대학원 갈게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갈 때까지 엄마는 뭐 막 엄청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지켜봐주는. 하지만 아빠는 계속 반대. 전날 비행기 타기 전까지 반대. 진짜. 계속 경찰이 되면 안 되냐. 그냥 아빠가 경찰이셨기 때문에 계속 그냥 경찰 하는 게 어떻게. 왜냐면 거길 갔다 온다고 직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왜? 근데 나는 그냥 그 경험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제 고집을 부렸고 납득을 시켰죠. 거의 첫 고집 아닌가요? 가장 큰 고집이었죠.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고집. 아빠에게? 아버님이 조금 뭐랄까 엄격하시잖아요. 고집이 있어서. 거기도 아빠도 이제 그치. 고집과 그 자기의 그런 게 너무 세기 때문에. 그래서 난 어쨌든 갔다 오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좋았던 경험 많은데 이런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렸던 게 가장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. 엘리의 가장 좋았던 경험은 뭐예요? 가장 좋았던 경험은 일단은 캐나다에 있으면서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근거리로 여행을 간다면 뭐 일본, 중국 뭐 요렇게 될 수 있겠죠. 근데 캐나다에 있으면 미국 여행도 쉽게 갈 수 있고 물론 돈이 들긴 하지만 미국 얼마나 왜냐면 나는 미국에서 여행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캐나다에서 미국 오면 비행기가 얼마야?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비행기 타는 거는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한 300, 한 33, 50만 그러니까 사실 가격이 잘 생각이 안 나요. 왜냐면 그때 너무 오래됐으니까. 알겠죠.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토론토에 있을 때는 뉴욕을 버스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몇 시간 걸렸어요? 10시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밤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말이야. 일찍 그 버스 티켓을 사면 뭐 한 되게 저렴하게 막 10만 원?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속버스. 그걸 타고 갈 수 있게 뉴욕을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밤 버스를 타고 아침에 딱 뉴욕에 도착하는 거죠. 그렇게 가는 거 있고 밴쿠버 살 때는 밴쿠버에서 시애틀은 차로 한 2시간인가? 3시간? 근데 이제 국경을 넘을 때는 검사하죠. 그래서 이제 약간 롱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사가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금방 하거든요. 그래서 시애틀 진짜 자주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여행을 쉽게 갈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죠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있고 뭐 막 칸쿤도 있고 막 가깝잖아요. 여러 칸쿤도 갔었어요? 네네. 그래서 이제 싸요. 한국보다 훨씬 싸고 시간도 덜 드니까. 진짜 여행을 많이 했네. 여행을 진짜 많이. 그러니까 그게 캐나다에 있을 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. 가격도 한국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그리고 제가 아직 이도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 가장 좋았던 게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페인에서 만났었어요. 바르셀로나에서. 절친들하고. 그때 너무 제가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. 여행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그거예요. 몇 년 만에 진짜 만났거든요, 친구들을. 울었어요? 안 울었죠. 너무 더웠어요. 짜증냈어요. 더워서. 몇 년 만에 본 거였어요? 3년? 거의 3, 4년 만에 봤죠. 좀 마음이 난 복잡했을 것 같은데. 너무 더웠어요. 근데 아아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거기. 아아가 없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. anyway. 그래서 그런 저는 여행이 가장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경험 같아요. 좀 쉽게 갈 수 있었던 거. 그리고 뭔가 좀 한국에서와 캐나다에서의 삶의 그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한국은 제가 느끼기에 되게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막 뭔가 막
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 열심히 하고 막 4시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튜버들이 그렇죠. 좀 분위기지.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오래된 얘기니까 다른데 그냥 캐나다는 그냥 하루 내가 일하고 밥 먹고 행복하네. 그래서 이제 맨날 다음은 어디 여행 갈까? 뭐 이런 생각으로 그때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럼 거의 돈을 벌면 여행하는데 많이 썼겠네요. 여행하는데 많이 썼죠. 돈을 사실 모으기도 힘들었죠. 왜냐하면 근데 처음에 더 그랬던 게 여기서 내가 경험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돈을 쓰는 게 아깝진 않았어요. 그게 어쨌든 지금 돌아봤을 때 너무 잘한 그러니까 후회는 절대 아니에요. 돈은 더 열심히 벌면 되죠 지금. 그렇게 생각합니다.